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 일이지 않습니까? 어 이 100 일을 앞두고 온갖 종류의 기괴한 여론조사들을 많이 돌리고 많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시기에 맞게. 예, 아마 내일 모레까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취임 평가. 그렇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긍정 29.7, 부정 68.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대에서 30% 초반 정도로 지금 잡혀 있어요. 한 이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해 보면은 대충 지금 추세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60 대라고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요렇게 60 대라고 묶어 놓은 조사랑 60 대, 70 대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나이대를 20, 30, 40, 50, 60, 70 까지 한 조사랑 70을 없애고 이걸 그냥 60 대로 묶어 버린 조사랑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70대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나와. 어 70대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어. 그런데 이 70 대들을 60 대랑 분리하는 조사가 되면은 약간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나오고, 만약에 70 대를 60 대에 섞어서 이렇게 그냥 퉁쳐 버리면은 사실상 이 60 대에 70 대 층들을 많이 포함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쪼끔 이런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우 쪼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층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냐 아니냐를 좀 구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60-70 대를 분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조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70 대를 이렇게 조사하지 않고 60 대로 그냥 다 퉁쳐 버린 경우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는 별로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약간 0.01 0.1%가 떨어졌어. 뭐 이건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고, 1 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60 대만 있냐 아니면 60, 70 대가 있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조사 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우파의 기존의 코어층들이 60 대에 60대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70대 이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고령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파의 주요 지지층들이 초고령층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이제 60 대들은 586 세대들이 이제 60 대로 유입되던 시기에 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섞이다 보니까 60 대는 사실상은 '완전히 우파 성향이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는 거지. 당장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그런 게 포착이 되니까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70 대층 이상의 초고령층 지지층들이 이제 코어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 이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지지율이 빠졌는데, 요런 데이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어 좀 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세대가 어디냐. 그게 60 대를 노릴 거냐 아니면은 뭐 50 대를 노릴 거냐 아니면 20-30 대를 노릴 거냐. 40 대는 거의 뭐 포기해야지. 40 대는 포기하고 20 대, 30 대를 더 데려올 거냐 아니면은 60 대층들을 더 데려올 거냐, 요런 것들이 쪼끔 인제 선거 전략이든 아니면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는 고민거리가 좀 있겠죠. 어 내일 보면은 부정평가는 1.2% 올랐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나 되면서 부정평가가 70%에 근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연령, 남녀, 소득 등에서 불문하고 긍정평가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70 대였는데 60대 이상만 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층이 약간 코어층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음 또 이 정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쫙 하고 지금 빠지고 있죠. 음.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올랐고, 이 조사에서는 조만간 국민의힘이 따이고 있고, 하여튼 국민의힘이 지금 하락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 근데 여기서 또 유심기가 봐야 되는 게 요거
요 37.3%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9% 정도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다는 점에서 이게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 권력 구도가 실세 중에 실세가 지금 권선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지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요. 1 차적인 조사 한번 봤고요. 그다음 조사 한번 볼까요? 음. 이번에는 쪼끔 더 뼈아픈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찍으셨을 거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찍으려고 새벽 6 시에 제일 먼저 일바 따러 가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투표한 사람이 내가 새벽 대 5시 20 분인가인데 가 가지고 투표장에 제일 먼저 일바 따러 앉아 가지고 딱 거기 있는 사람이 그 투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하도 진행을 못해 갖고 내가 알려주고 막 이랬어. 이 "여기 줄 서게끔 예전에 했다." 막 이래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바 따러 가서 찍고 왔는데 말이야. 어 웃긴 건 일바 따러 찍고 밖을 나가는데 출구가 잠겨 가지고 못 나갔어. 예. 하여튼 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셨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안에서만 따로 조사를 했어. 예.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명 중 4 명이 이탈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예요. 오늘 나온 그러니까 이게 취임 100 일을 앞두고 별별 여론 다 돌린 거예요 지금. 자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10명 중 4 명가량이 지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돼 버렸다. 음 그래요. 핵심 지지 기반 보수층의 절반이 국정 운영에 부정평가를 내리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극안티층도 과반에 육박해 반전 동력을 얻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내각 또 여당이 뼈를 깎는 쇄신하지 않으면 바닥을 친 지지율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를 했다고 답한 유권자의 49.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지층에서 이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 자 지난 대선 지지자 그룹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잘 못하고 있다는 19.9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6.6 모름 무음당이 3.1 이들을 다 합치면은 39.7%나 된다. 근데 이제 무응답을 빼면은 대충 한 뭐 36. 몇 %가 된다는 거지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이탈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연령층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적인데 그 아래 세대들은 지금 다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20대 남성의 60%가 이탈했고 30대 남성은 63%가 이탈했다. 20대 여성의 56.2%가 지지를 철회해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 남녀 가릴 거 없이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이거. 이 조사가 중요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현재 국정 평가에 60%는 지지를 유지하는데 36.6%가 지지를 이탈했다라는 거야. 요 사람들. 지금 이제 우리 방에서도 이탈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지지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든 지금 이게 우파 내에서 뭔가 갈라치기가 존재하고 우파 내의 이관계가 지금 먹혔다. 그리고 우파 사람들끼리 신나게 싸우고 있어. 음. 그게 되게 신기한 그 현상이야. 보통 정권 말기 때나 있을 법한 일인데 정권 초기 때부터 왜 우파끼리 싸우지? 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틀트벅끼리야 싸워도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지만 왜 지지자들끼리 같이 2 번을 찍었는데 왜 지지자들끼리 왜 싸워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정상적인 게 아닌데 전혀 실리적인 것도 아닌데 결국 우리 모두를 다 자멸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이 결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를 지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쫓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좀 반성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벌써 이게 뭐 6대 3.6 이니까 좀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예. 60대 이상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48%나 됐고 보수성의 응답자 중에 46%도 부정평가를 내렸다. 음. 또 다른 조사도 한번 볼까요? 음.
자, 이번에는 여당 내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또 중요한 조사지. 이게 뭐냐, 국민의힘 의원 50 명을 조사했어.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설문에 응답한 5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야. 의원들이 인제 익명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응답자의 38%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0%, 잘못하고 있다가 28%, 보통이다 30%, 잘하고 있다 26,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달랑 6%였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 층이 별로 없다는 거야. 여기 부정평가를 내린 이유는 이게 국민의 의원들이 한 거야. 국민과 소통 부족, 인사 실패, 공정 상식 법치 등 정권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거친 인사 등을 꼽았다. 그나마 긍정평가라는 의원들은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꼽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인사 논란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준석을 둘러싼 여당 내홍이 이거 뭐 거의 인사 논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준석 얘기가 나왔고, 윤핵관 논란, 경제 상황 등의 대외 여건 악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등의 문제, 이렇게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인사 문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과 상식이 훼손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게 결정적 실수였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문제를 이 정권에서도 인사 과정에 반복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을 내세우고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한 중진 의원은 윤핵관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내대표로 뽑아줬는데 제대로 당의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측근이라는 윤핵관들이 백의종군해야 된다. 음,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당 의원의 평가니까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의원들은 인사 관련 비판이 높은 이유가 뭐냐? 자질 부족 인사 기용. 역시 인사가 이번에 이제 장관 기용에서 문제적인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검찰 편중 인사, 검증 부실, 대통령 내외 지인 채용 논란, 다양성 부족, 임명 강행 등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조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당의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더 빠져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분명히 불만이 어느 정도는 좀 있고 그게 표출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런 내용들은 이제 지지율의 하락세가 많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은 수면 위로 올라올 요소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기자들한테 물었어. 기자들 1000명을 모은 거야. 뭐 종편 기자, 언론 기자, 어디 기자 해 갖고 기자들 1000명을 모아서 여론조사를 돌렸어.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자들은 더 심합니다. 무려 85.4%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아.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달랑 10.7%.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10%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잘한다는 1.3%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7%, 잘못하는 편이다 37.8%, 부정평가만 85.4%.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을 밑도는 수치다. 요 대목은 윤석열 정부로서나 대통령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기자들 자체가 원래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의 존재 의미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잖아요. 그러라고 언론사가 있는 거야. 그게 뭐 어
어떤 성향별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지만 언론이라는 것의 사회적 기능은 그거야. 권력에 대한 견제와 기능이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지금 정권 초기에 기자들이 저렇게까지 부정평가가 높다. 이거는 다르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되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제는 막 기사를 갖다가 진짜 막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뭐 성형을 했네 뭐 드라마만 보내 막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사와의 관계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 정도까지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건 좀 위험 신호가 있어.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이준석의 파워가 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라는 애가 언론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언론사에서도 호의적이고 이준석을 불러오고 싶어 하고 이준석이 나오면 좋아하고 뭐 이준석에 대해서 사실 준비할 것도 없이 지 혼자 주저리 막 얘기를 하니까 언론사도 좋아해. 그리고 기자들과도 잘 지내. 뭐 편 들어주는 기자도 많아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기자들이 이준석은 뭐 그렇다 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막 편을 들어주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지금 저렇게 기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여론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에서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과 쪼끔 이제 관계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더 좀 이렇게 기자분들에 대해서나 언론사와 쪼끔 스킨십을 좀 더 늘려야겠다. 혹은 이제 접촉량이라든지 이게 좀 접근법을 더 늘려서 좀 호의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인제 윤핵관들이나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돼요. 너무 고압적이거나 너무 마치 애기들 대하듯이 하면 안 돼. 뭐 기자들이 뭐 "니들도 똑같지 않냐."는 둥 "왜 자꾸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가냐."는 둥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뭔가 기자들을 진지하게 좀 대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대하는 좀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기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떠나버리면 위험하고 이건 박근혜 정부 말미때 있자 막 휘갈겼었던 때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국정 수행을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 종편 채널의 부정 평가가 제일 낮았는데 그게 76.4%래. 그나마 종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 모든 언론사 유형에서 부정 평가가 80-90%로 나왔다. 또 지역 민영 방송, 라디오 방송은 응답자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쪽이 쪼끔 심각하다는 거네, 요쪽이. 요쪽 그 지역 민영 방송 라디오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티가 됐네. 예. 국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가 다 안 좋았다. 예.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좋은 평가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대북 정책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들은 좀 좋지 않다. 그다음에 매우 보수 성향의 기자들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는 공직자 항목이었습니다. 확실히 인사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목을 잡혔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또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34%만이 부정 평가를 내리고 57%의 기자들은 출근길 문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요 대목은 이제 잘 이제 살리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 요런 대목을 좀 보면은 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쪼끔 고충이 있겠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언론 플레이가 좀 쉽지 않은 대목은 애초에 이런 그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이 쪼끔 좀 투박한 면이 있고 좀 고루한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언론 기자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도가 나가더라도 이게 좋은 말로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 한마디 기자들을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대변인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요런 면 이런 그 언론사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을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잘 갖춰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